자, 요거 이제 그 세 번째 과제에 해당되는 건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거 나오 1페이지가 원래 요거예요. 요거 여기 1페이지 2차 시험 문제. 요구 사항을 잘 보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과제 내용은 홈쇼핑몰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셔야 되는데 오라클 11G, 자바는 8.xx, 톰캣은 이게 8.xx가 설치되어 있다는데 사실은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8.xx 연습을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톰캣 8을 공시에 깔아놓을 예정이에요. 다운받아서 할 예정이고, 이제 이클립스는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시작 전에 이제 확인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어디 있는지 확인도 좀 해보시고 패스도 써가지고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패스를 완전히 날려먹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패스도 다시 세팅을 조금 더 해둘 예정이고, 패스를 치면 그 오라클이 어디 깔려 있다 이런 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JDK가 어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JDK과 톰캣 버전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톰캣 9 버전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는 9라고 써야 되는데, 그 파일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놓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9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설치가 잘 되는지 동작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실행을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클립스도 실행이 잘 되는지 보셔야 돼요. 그냥 엄하게 실행이 잘 안 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패키지별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패키지별 특이사항이 없으면 패키지를 본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올 JSP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시면 되고, 포트 번호 있는데 이런 것들이나 그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동작하는 거나 이런 설치한 거 동작은 이제 스스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것이 동작을 안 한다 이러시면, 동작을 안 해서 이렇게 되시면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감독관들한테. 아시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동작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연결하고 하는 것들이나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연결하고 하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 특별히 이제 톰캣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잘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안 하셔서 컴퓨터 꺼지거나 이러면은 본인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문제집 포함한 모든 자료는 이제 종료한 다음에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뭘로 저장하세요 이런 것도 이제 이런데 쭉 보시면 나오세요. 그 내용이 다른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쪽에 과제 내용이 있습니다. 과제 내용을 하시면서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은 뭐뭐뭐를 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보통 뭐 등록 50명 매출에 대한 프로그램이고, 본 과제는 이제 등록, 조회, 수정, 그 다음에 조회 업무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메인 화면이 써 있죠? 요거 메인 화면 이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메인을 한 개 더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어야 되고, 회원 등록이니까 저희가 폼이 있고 등록 처리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 라이트 폼, 라이트 쓰셔야 되고, 조회는 뭐 리스트, 회원 조회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 조회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멤버 리스트가 있고요. 조회는 화면에 해당되는 거 보면은 지금 등록이 있고요. 조회 부분에 보시면 등록한데 조회를 보시면 리스트죠. 그래서 조회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부분의 매출 조회도 리스트입니다. 그 리스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에 조회 부분, 회원 조회가 회원 멤버 리스트, 매출 조회는 뭐 오더 리스트 이렇게 만드시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쓰셔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게 조 리스트가 두 개 있구나 라는 걸 보셔야 되고, 회원정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메뉴는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회원 등록 조회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한다.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세 개를 이제 쭉쭉쭉 헤더 세션 이렇게 쓰셨는데, 요 태그를 이제 참조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이쪽에서 요구하는 태그들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div랑 똑같습니다. 얘네들이 헤더도 div, 그 내비게이션도 div, 세션도 div가 동일한 태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는 이제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그 어떤 의미 없는 걸 말고 의미 있는 거를 이제 사용해서 쓰자라고 해서 써서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푸터 태그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이대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작성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태그나 이런 거를 그 JSP는 만들 수 있으니까 요렇게 만들어서 같이 만들어서 쓰시거나 아니면 요거를 그 써서 복부거로 하셔도 돼요. 복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여기 중복되는 게 뭐가 되는지 다음 페이지도 중복되는 게 뭐가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하고 여기는 중복이 되죠. 중복이 되니까 계속 같은 게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요게 헤더.jsp, 이게 footer.jsp입니다. 아시겠죠? 태그는 여기 헤더 태그, 얘는 이제 그 내비게이션 태그, nav 태그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가 되고요. 요거는 그 편집하시는 분이 요렇게 편집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이제 원래 문제지에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지에 나온 게 아니라 그 이거를 이렇게 문제지를 받아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썼을 경우가 많은데 여기 보이시면 보이는 대로 그냥 태그를 쓰시면 되세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div에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했는데 파일을 이제 여기 보시면 접속 오라클 계정이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시스템에 1, 2, 3, 4 시스템에 1, 2, 3, 4로 나오니까 저희가 했던 대로 나오시고 워크스페이스가 HRD 코리아라고 쓰세요. HRD 코리아 워크스페이스 나오면 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 포트번호는 해결하셔야 되고 그다음 UTF-8로 지정한다. 엔코딩은 대부분 UTF-8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강의장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쓰셔서 사용하시면 되시고 다이나믹 웹플레이트 쓰시고 다 하면은 이게 문제인데 그 여기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HRD 비번호를 사용해서 그 프로젝트 이름을 만들어야 되고요. HRD 언더바 비번호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험자가 부여받은 빈번호,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순서 번호를 줄 수 있어요. 감독관 선생님이 1, 2, 3, 4, 5, 7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HRD 그 다음에 자기 비번호를 써가지고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언더바 비번호로 zip 파일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압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이클립스에 워크스페이스를 압축을 했으니까 워크스페이스를 명확하게 압축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정된 거는 전부 다 준수해 주셔야 채점에 불리하지 않고 이제 이게 잘 안 돼 있거나 보통의 경우는 소스나 실행된 현장 이런 걸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는데 소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셔가지고 현장에서 채점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잘 캐치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 연결할 때 이런 참고 소스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의 1, 2, 3이죠. 요게 계정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드라이버죠. 서버죠. URL이고요. 요게 드라이버 해당되는 것을 이제 좀 보시면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DB 패키지 이렇게 대문자로 쓰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문제 내시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내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별로 요거를 이용해서 get connection을 그냥 1번하고 2번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get connection. 그럼 커넥션을 받아오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쓴 다음에 사용해서 쓰셔도 되고 저처럼 1, 2, 3, 4, 5, 7을 쓰셔도 됩니다. 사용해서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여기에 문제 중에 키포인트 데이터 테이블 나오는데 그 키포인트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이제 그 첫 번째는 얘는 조인을 하셔야 돼요. 조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회원 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그 회원 정보 시스템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테이블 중에서 여기 회원 성명 나오는데 회원 번호와 이쪽 회원 번호와 이 판매했을 때에 나오는 이런 회원 번호와 지금 여기 회원 번호 이렇게 나오죠. 판매 번호에서 상품 번호인데 판매 회원 정보 샘플 데이터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 그 샘플 데이터 둘 다 회원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한 개는 매출이고요. 한 개는 저겁니다. 요건 매출이죠. 매출 정보에 해당되는 건데 그때 이제 여기 회원 정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보면은 회원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조인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조인 문제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조인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흐름이 어렵거나 이러면 조인 문제를 빼는데
이게 흐름이 너무 어렵지 않고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대부분 조인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게 조인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험에 응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인 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데 화면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렇게 매출 조회에 해당되는 것을 보시면 매출 조회 부분이 지금 이제 매출조에 해당되는 부분, 이 부분인데요. 회원 정보, 회원 번호가 있고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매출이 있는데 요거 테이블 자체가 조인을 한 데다가 여기 조인을 하셔야지 그 회원 번호에 따른 회원 성명을 받아올 수 있죠. 회원 번호는 매출 쪽에 있는 거고요. 매출 조회니까 여기 매출 금액도 매출에 있습니다. 그 고객 등급이나 회원 성명은 이제 멤버 쪽에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매출을 합계를 내서 쓸 때도 기본적으로 조인을 하고 있다. 네, 요거를 보실 수 있고, 그다음 매출은 이제 그룹 바이를 이용해서 그룹 바이라는 걸 이용해서 회원별 그룹을 묶어서 이제 매출을 합계를 내는 것을 만드셔야 돼요. 썸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썸 함수를 이용해서 썸 에버리지 이런 함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투 언더바 캐릭터, 투 언더바 넘버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그룹 바이 해당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룹 바이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 중에서. 그룹 바이인데 회원별로 매출에 대한 썸을 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계가 어떻게 되는지 썸을 구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테이블이 두 개가 있고요.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죠. 다 하면 이제 어떻게 맨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을 다 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건 실제적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개발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메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메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헤더, 메뉴, 섹터, 푸터로 구성되는데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이 HTML 태그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전부 다 div를 쓰시고 div ID 같은 걸로 전부 다 ID 헤더, 이제 메뉴 뭐 이렇게 메뉴 부분이 내비게이션, 세션, 푸터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태그를 잡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쓰시고 여기 등록하는 화면 만들어야 되고, 쇼핑몰 화면에서 이제 화면 등록, 회원 등록이 지금 클릭을 하면 다시 뭔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네요. 회원 등록 성명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유효성 검사를 이제 이렇게 알럿을 해서 이제 띄워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런 거 띄워야 돼서 이제 그 유효성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입력이 되면, 그 다음에 회원 등록이 완료됐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띄워야 되고, 됐죠. 메시지를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원 수정, 여기 이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테이블은 이쪽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써져 있네요. 써져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리스트, 이렇게 회원 리스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조회 및 수정 이렇게 돼서 그 번호에 해당되는 것을 회원 번호를 흰색으로 했지. 어쨌든 이제 그 색상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대충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 색상이 여기서 보시면 뭘로 하세요라는 게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날짜 형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 형식에 맞춰서 투 언더바 캐릭터 이런 거 써야 된다 이 얘기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써가지고 사용해서 이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타나니까 써줘야 합니다. 이런 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 해당되는 게 매칭이 돼서 잘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일단은 실행만 되시면 돼요. DB에서 하든 이런 처리는 DB에서 하든 그 정어를 쓰시고,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해당되는 것을 쓰셔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정보 수정이 있습니다. 정보 수정인데 이거 클릭하면 정보 수정으로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클릭하시면 수정으로 가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이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바나 이런 거를 이제 링크 걸어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쪽으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런 얘기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수정 페이지, 그 다음에 리스트 페이지, 리스트가 두 개입니다. 여기 이제 회원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쇼핑몰에 해당되는 매출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에 대한 등록을 만들어라. 그 등록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 메인 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요거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만들어야 될 걸 다 했는데,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한 개 짜면 복사부처럼 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DB에 관련된 것을 먼저 짜놓고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어차피 DB를 전부 다 써야 되니까 목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임시적으로 이제 쿼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이제 동작을 되나 안 되나 한 다음에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하시는 대로 하시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서 이제 스위치 워크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저희 지난번에 HRD로 썼거든요. HRD. 그 HRD를 썼는데 HRD 언더바 코리아 뭐 이렇게 코리아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여기 워크스페이스 여기 나오죠. HRD 코리아 붙였었네요. HRD 코리아라고 써라 이렇게 코리아라고 써가지고 사용을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런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미 이런 단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하는 것들을 잘 해보시면 되겠고 저희는 한글은 지금 이클립스 한글은 그 이클립스 마이너에다 전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행하면 UTF-8이고요. 그 한글이 UTF-8이 아닌 경우에는 좀 이제 한글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컴퓨터실에 있는 것들은 다 한글이 UTF-8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하시면 UTF-8이 나오고요. 맨 처음에 작업할 거는 서버를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버랑 프로젝트랑 연결을 해야 JSP라든지 뭐 이런 그 코드들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바 버전도 이때 맞춰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하시고 서버스를 건드리세요. 서버스에서 이제 가능한 서버를 한 개 만드시고 서버는 이제 아파치 통캣 서버고 현재 9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톰캣 9 서버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죠. 그래서 톰캣 9 서버는 톰캣 9라고 그냥 써놨습니다. 그리고 써놔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톰캣 9가 현재 위치다 폴더 여기서 찾으시면 톰캣 9에 해당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이제 JRE가 있는데 인스텔드 JRES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지금 그 자바가 지금 17 버전이 요거 지금 17 버전입니다. 버전이 깔려 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클립스 안에 있는 걸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8 버전이 세팅되어 있는 수도 있는데 대부분적으로는 이제 그 이클립스가 가지고 있는 최신 버전에 해당되는 자바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고 add 누르신 다음에 자바를 다시 자바 버추얼 머신 JRD를 다시 세팅합니다. 저희가 쓰려는 것의 디렉토리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요거는 이제 그 명령 프롬프트에서 패스 치면은 요게 이제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즈의 JDK 요게 어디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걸 확인하신 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가 있고요. 자바 있으시고 JDK 해서 써진 다음에 폴더 확인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눌러줍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보통 C 드라이브나 내 컴퓨터에 이제 보통 깔려 있으니까 내 PC 쓰고 이제 검색해서 저희가 JDK 뭐 이렇게 찾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보시면 JDK 해당되는 거 찾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패스로 찾는 게 가장 빠른데 혹시 패스 부분이 없다 그러면 JDK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여기 위치를 찾은 다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쓴 거고요. 설치된 거 찾아야 되겠죠. 보통 C 드라이브 있으니까 C 드라이브 먼저 찾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피니시 누릅니다. 눌러가지고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JDK 해당되는 것을 좀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자바 라이브러리 바꿔주신 다음에 사용하셔야 되고요. 어플라이 클로즈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JDK 1.8에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시고 넥스트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여기다 집어넣자 되어 있는데 프로젝트가 현재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피니시 눌러주시면 서버를 한 개 만든 거죠. 서버를 한 개 만들어서 나중에 이 프로젝트를 이쪽에 집어넣어야 얘를 이제 사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거 만들고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프로젝트 만들 때는 이제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여기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이쪽에 이제 자바 2 환경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바 환경이 아니라 자바 2 환경을 그냥 쓰시면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라 이렇게 했으니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시는 거죠. 다이나믹 만드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해라 라고 이제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까요 라고 해서 이제 써져 있는 거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은 자, 프로젝트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뭐라고 쓰라고 나와 있어요. 쓰라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C 드라이브 프로젝트 이름은 HRD 대문자로 HRD 언더바 비번호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희도 HRD 비번호가 만약에 대시 1번이다 그러면 1번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2번이다 그러면 여기 2번이고요. 보통 현장에서 부여받은 번호일 확률이 많습니다. 써주시고요. 통깨구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통깨구가 선정이 되어 있으시고요. 되었죠?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이제 여기 자바 메인의 자바이고요. 자바 부분에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고 넥스트 누르면 웹-inf 웹 app 안에다가 넣어라. 그 웹점 XML을 만들려고 그러면 체크해서 쓰시면 되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얘를 서버에다 집어넣어요. 서버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건데 이때 이제 서버에서는 오른쪽 봤으면 add and remove가 있습니다. add and remove. 물론 이제 컨트롤 F11을 눌러서 그냥 이제 실행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이쪽을 넣어주지 않더라도 저희가 JSP를 만들고 컨트롤 F11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는 없을 거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이렇게 쓴 이유는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서버의 포트 번호 이런 거 확인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8080이죠. 오라클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 80번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죠. 충돌이 일어난다. 80번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모듈스 부분은 건드려도 되고 안 건드려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요 모듈스에 해당되는 내용은 그 뭘 어떻게 건드려라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행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로컬호스트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에디트 눌러서 이거 슬래시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슬래시 엔터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장합니다. 저장했으면 이제 서버 쪽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설정이 다 끝났고요. 포트 번호도 바꿨습니다. 포트 번호 80으로 바꿨고 그 타임아웃은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타임아웃 부분은 그 지금 프로그램이 너무 짧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45초 내에 대부분 다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쪽에 프로퍼티스가 있습니다. 프로퍼티스 눌러보시고요. 저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이제 요거는 확인 차원에서 보셔야 돼요. 프로젝트 패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1.8 자바 1.8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컴파일러 얘도 1.8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서버에 보시면 지금 서버가 넌으로 되어 있는데 서버를 이제 통깨구 서버로 선택해 주시고요. 타겟 런타임 있는데 여기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어플라이 클로즈 하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설정이 되면서 프로퍼티스가 바뀌었는데 괜찮냐? 예스 눌러서 바꿉니다. 아시겠죠? 바꿔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했던 것 중에서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뭐라고 이해했습니다. 지금 1.8이죠. 1.8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제 이거 바꿀 것도 괜찮냐라고 물어보는데 괜찮다라고 하시고 해주셔야 JSP가 이 통캣 라이브러리가 여기 서버 런타임에 이 통캣 라이브러리가 들어와야 이쪽에 있는 JSP라는 것을 써먹을 수 있어요. JSP 부분이 코드가 오류나면 통캣 라이브러리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안 들어와 있지만 톰캣을 사용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기 때문에 실행은 됩니다. 오리언하더라도 실행은 되니까 자동 완성 이런 게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 해당되는 게 1.8이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라이브러리가 그 다음에 통캣 라이브러리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걸 사용해서 코딩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C 소스는 어디에 짠다고요? SRC 밑에 메인 밑에 웹 app 안에다 짠다고요. 아시겠죠? 여기 웹-inf 이런 거 열긴 열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다 접어주세요. 이유는 여기다가 저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OJDBC 6.4 파일을 넣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오라클에 해당되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때 라이브러리는 마찬가지로 패스에서 오라클이 어디 있는지 찾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 밑에 오라클, XE 밑에 APP 밑에 오라클의 프로덕트 밑에 여기 서버 쓰이는데 빈 말고요. 서버까지 복사합니다. 복사를 하셔서 복사하셔서 그 다음에 폴더 여시는 거죠. 폴더의 위치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해서 엔터 치면 이동이 되죠. 이동이 되시고 그 어디 있냐면 여기 JDBC 폴더가 있습니다.
그 서버 밑에 JDBC 밑에 LIB 폴더에 있다. 이렇게 빨리 찾으시고 그 다음에 OJBC 6점 자료를 복사합니다. 복사하셔서 이클립스에 있는 이제 LIB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근데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까지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DB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 계정에 나와 있는 시스템 계정은 기본 계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얘를 만드는 것도 좀 하셔야 돼요. 시스 계정을 접속하셔서 그 데이터베이스 커넥션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뉴 데이터 소스 익스플로러에서 데이터 커넥션에서 뉴 하시고 저희가 오라클이죠. 오라클 넥스트 그 다음에 눌러주시고 오라클 드라이버가 현재 못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오른쪽 플러스 눌러주세요. 뉴 드라이버 하시고 플러스 눌러주시고 오라클 틴의 9.8 버전입니다. 지금 현재 오라클 11 버전이죠. 오라클 틴 드라이버 시스템에서 버전은 11 버전 맞나요? 예, 오라클 11 버전이고요. 이 11 버전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나오는데 9 버전 아닌데 예, 틴 드라이버 라이브러리가 없다. 11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자르 리스트 라이브러리 없다니까 자르 리스트 가시고 얘를 지웁니다. 원래 있던 거는 14 버전에 해당되는 것은 좀 높은 버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리무브해서 지워버리시고요. add 자르스 누른 다음에 지금 HRD에서 src의 메인에 웹PP의 웹-NF의 LIB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LIB 여기 있는 걸 쓰겠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십니다. 아시겠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OK가 나오죠. 그래서 자바 11이고 오라클 11이고 틴 드라이버의 11입니다. JRE 리스트에서 자르 파일 잡아주시고요. 됐죠?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OK 누른 다음에 지정하면 됩니다. OK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서버 네임이 XE 쓰시고요. 그 다음에 호스트가 로컬 호스트입니다. 로컬 호스트 이고요. 포트번호는 151이고 이제 유저네임은 시스템이고요. 패스워드는 1234로 써놨으니까 1234 세이브 눌러주셔야 다음에 계속 이제 접속할 때마다 물어보질 않죠. 세이브 패스워드 접속에 눌러주시고요. 테스트 커넥션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이제 핑 석세스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석세스드 나오시고요. 성공했습니다. 되었으면 뭐 넥스트 눌러주셔야 되고 피니시 눌러주셔야 됩니다. 넥스트인데 여기 이렇게 정보를 보여주고요. 이걸로 쓰겠다.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나옵니다. XE를 선택하시고 여기 위에 그 오픈 스크랩북 to edit SQL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나오죠. 얘를 눌러서 이제 여기다가 쿼리를 작성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환경은 다 된 거예요.